The sky turns gra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26번 문제. 바퍼 브릿지 동작에서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체형은? 자, 바퍼 브릿지를 하고 있습니다. 골반을 말아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네요. 올라가고 있는데 끝 동작에서 완성이 안 되고요. 골반은 전방경사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요추, 허리가 앞구분, 요추의 전만이 심해진 거 보이죠? 정확한 바퍼 브릿지 완성 동작에서는 골반 중립으로 유지되면서 요추도 과전만 되지 않고 요추도 적당히 중립으로 유지가 되면서 마무리 동작이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퍼 브릿지 완성 동작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골반 전방 경사랑 허리뼈 앞구분이 심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동작이 나타날 것 같은 체형은 A일까요? B일까요? A 골반 전방 경사 체형, B는 골반 후방 경사 체형. 누굴까요? 그렇죠. A죠. 지금 골반 전방 경사와 허리뼈 앞구분이 있는 이런 체형인 사람들은 전방 복부 근육들의 길이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요추와 골반의 자세 컨트롤을 잘 못하겠죠. 정교하게 할 수 없겠죠. 허리 뒤에 있는 근육들은 요추가 과전만 된 상태에서 길이가 짧아지고 고착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할 때도 요추의 앞구분 상태가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도 많겠죠. 혹은 요추 뒤에 있는 근육들을 습관적으로 먼저 사용하거나 과하게 동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브릿지 하면서도 골반 말아서 허리 하나하나 말아서 올라가는 분절 브릿지 동작을 못하고 요추 과전만 한 상태로 이런 동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B는 반대로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골반 후방 경사하고 허리뼈 뒤구분 상태, 일자 허리 상태니까 허리가 오히려 뒤로 무너져 있는, 뒤로 구부정하거나 필요 없이 엉덩관절을 너무 높이 올려서 골반 후방 경사로 브릿지 끝 동작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체형대로 움직인다. 그 사람의 체형대로 운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체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저 체형에 도움이 되는 동작인지 혹은 저 체형일 때는 이 자세를 이렇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겠다. 저 체형이니까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생길 수 있으셔야 되겠죠. 전문가라면. 27번 문제. 엉덩관절 굽힘근 스트레칭에서 이런 자세가 나타나는 체형은 누굴까요? 자, 이분 엉덩관절 굽힘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반무릎 자세에서 하고 있네요. 무릎 한쪽을 고정하고 오른쪽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위해서 앞쪽으로 쭉 이렇게 몸통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위가 어딥니까? 지금 고관절 굴곡근이 스트레칭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골반 전방 경사 되었다라고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요추 보이세요? 요추 과전만이라고 또 빨간색 선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요추를 과전만 하면서 골반 전방 경사를 포함하면서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자세 누구에게 하지 않아야 될까요? A. 골반 전방 경사와 허리뼈 앞구분 체형. B. 골반 후방 경사와 허리뼈 뒤구분 체형. A죠. A는 원래 골반 전방 경사, 허리뼈 앞구분 자세입니다. 자, 그런 A에게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한답시고 다리 반무릎 바닥에 고정시켜 놓고 고관절 굴곡근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앞쪽으로 멋지게 쭉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세를 잘못 티칭을 하시게 되면 고관절 굴곡근은 어느 정도 스트레치가 될지도 모르지만 필요 없는 요추의 과전만과 골반 전방 경사가 더 심해지더란 얘기죠. 그러면 복부 앞쪽에 있는 근육들도 함께 스트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요추 과전만 만들기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사람 복부 앞쪽 근육들 많이 늘어나 있고 요추는 과전만 되어 있는데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겠죠. B는 어떻습니까? B는 엉덩관절 굽힘근 스트레치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죠. 골반 후방 경사와 엉덩관절 폐엄 체형이었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근들, 엉덩관절 굽힘근들이 중립보다 더 늘어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 자체가 필요가 없는 체형이 B죠. 물론 지금 이 B의 무릎과 발목은 보지 않았죠. 만약에 무릎이 뺑리가 있거나 하신다면 넙다리 고등근, 대퇴 쥐근의 스트레치를 위해서 이런 유사한 자세를 약간은 취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골반, 허리만 보고 드리는 설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이 근육 뭡니까? A. 앞정강근, 정경골근.
B. 뒤정강근, 후경골근. 답은 A. 앞정강근이죠. 전경골근이죠. 앞정강근이 짧아진다면 발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다리가 앞쪽을 향해 이동할까요? 뒤쪽을 향해 이동할까요? 자, 발목 관절 중심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아래다리를 앞쪽을 향해 당깁니다. 발목의 중심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면 아래다리는 뒤쪽을 향해 이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정강근은 이름 그대로 정강뼈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니까 이 앞정강근의 길이가 짧아지면 다리를 앞쪽을 향해 이동시킵니다. 다리가 중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앞정강근이 짧아지면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서 있게 된다는 얘기죠. 발이 여기에 있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앞정강근의 길이가 늘어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났을 때는 정강뼈의 앞쪽을 이렇게 고정시켜주지 못하고 정강뼈가 뒤쪽을 향해 기울어지겠죠. 아래다리가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서 있을 때, 발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을 때 아래다리가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발목, 바닥 쪽 굽힘 체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9번 문제. 앞정강근, 전경골근을 폼롤러로 이완시키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폼롤러로 앞정강근, 앞쪽에 있는 여기를 이완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이 A, B 중에 누구일까요? 자, 스트레칭도 그렇고 폼롤러 마사지도 그렇고 스트레칭하고 릴리즈, 늘려줘야 되는 사람은 길이가 짧은 사람이죠. 앞정강근의 길이가 짧은 사람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죠. 앞정강근의 길이가 중립 길이보다 더 늘어나 있는 사람은 늘리면 된다 안 된다? 지옥을 가게 됩니다. 늘리면 안 된다. 자, 둘 중에 A와 B 둘 중에 앞정강근이 짧은 체형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A죠. 앞정강근이 앞쪽에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이잖아요. 앞쪽에 붙어있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 아래다리가 중립, 수직으로 있을 때보다 앞쪽을 향해 이동된다. A 보시면 앞쪽을 향해 이동됐죠. 그래서 발목의 발 등 쪽 굽힘 체형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보다 아래다리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발목, 발 등 쪽 굽힘 체형. 이때는 앞정강근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면요. 이 발목을 중립으로 되돌리는데,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자, 그런데 B는 보세요. B는 앞정강근의 길이가 짧아진 것 같습니까? 늘어난 것 같습니까? 중립일 때 비해 아래다리가 뒤로 왔잖아요. 뒤로 갔다는 얘기는 앞쪽에 있는 이 앞정강근이 앞쪽으로 당겼다는 얘기겠습니까? 잡아주지 못하고 뒤로 이완되면서 뒤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허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나서 뒤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고정을 제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아래다리가 뒤로 갔다.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이 된다. 자, 이렇게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으로 앞정강근이 원래 늘어나 있는 사람들한테 앞정강근을 폼롤러로 마사지하면 된다 안 된다? 큰일 나겠죠. 30번 문제. 발목 체형이 이런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는? 자, 이분의 발목 체형 뭡니까?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 조금 전에 배웠죠? 이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인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는 A, B 중에 어떤 자세일까요? A죠. A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발끝을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서 발목을 발바닥 쪽 굽힘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발목 발바닥 쪽 굽힘 체형인 이런 사람이 A 같은 자세를 취하면 이 사람의 발목 체형이 좋아질까요? 더 틀어질까요? 훨씬 더 틀어지겠죠? 체형 불균형, 근육 불균형이 가속화됩니다. 발목의 이런 잘못된 자세 때문에 발목 위에 있는 관절인 무릎 관절도 뺑리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고요. 무릎 위에 있는 엉덩 관절, 골반 말할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세가 이 A 같은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31번 문제. 이런 발목 자세를 취했을 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형은? 조금 전에 그 자세네요.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자세, 발끝을 아래쪽으로 길게 뻗은 이 자세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체형은 A. 발 등 쪽 굽힘 체형입니까? B.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입니까? 조금 전에 문제에서 B 같은 발목의 발바닥 쪽 굽힘 체형은 이런 자세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A죠. A는 발목의 발 등 쪽 굽힘, 중립보다 발목이 발 등 쪽 위로
발등 위로 올라와 있는 체형이에요. 발등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체형들은 발목의 앞쪽에 있는 앞정강근 같은 근육들은 짧아지고 발목 뒤에 있는 근육들, 가자미근이라든지 장단지근 같은 근육들의 길이는 늘어나 있겠죠. 이런 체형인 사람들에게 반대가 되는 자세인 이런 발목의 바닥 쪽 굽힘 자세를 취해주면 일시적으로 발목 체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또 일시적이라는 이것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에 이 발목의 등 쪽 굽힘 체형인 이분이 발목 발바닥 쪽 굽힘 자세로 운동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혹은 발목 발바닥 쪽 굽힘 운동 그 자체를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의 발목이 처음에는 등 굽힘이 심했지만 점점점 개선되겠죠. 일주일, 2주일 열심히 운동하고 났더니 발목이 중립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립으로 개선이 됐어요. 자, 그런데 중립으로 개선이 된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고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 우리 고객님 발목이 등 쪽 굽힘 체형이었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6달, 1년을 발목 바닥 쪽 굽힘 자세로 운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발목이 역변형 되겠죠. 원래는 등 쪽 굽힘 체형이었는데 역변형되어서 발목의 바닥 쪽 굽힘 체형에다가 백리까지 생겨버리고 처음에는 점점점 좋아지다가 어느 순간은 어느 구간, 중립이 되는 그 구간을 통과해버리게 되면 다시 역변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체형 분석이라는 것은 첫날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 때마다 그 고객님의 체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셔야 돼요. 매 레슨마다. 그리고 약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전체적인 사진들, 체형 분석 사진을 한 번 더 찍어 보시면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나와 운동하면서 어떠한 체형의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는지를 점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한 달에 또 운동 프로그램을 변화를 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중립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 자세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B처럼 발목의 바닥 쪽 굽힘 체형, 백리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운동 동작에서도 이런 발목 자세를 해서는 안 된다. 32번 문제. 이런 체형일 때 더 짧은 근육은 무엇일까요? 발목 바닥 쪽 굽힘 체형 또 나왔습니다. 이런 발목 바닥 쪽 굽힘 체형일 때 더 짧은 근육은 A. 장단지근, 비복근이네요. B. 가자미근이네요. 솔리우스네요. 둘 중에 어떤 근육의 길이가 더 짧을까요?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의 발목 바닥 쪽 굽힘 체형이라서 발목의 중심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는 늘어나고 발목의 중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발목 뒤쪽에 있는 근육들 뭐죠? 종아리 뒤에 있는 근육, 지금 보시는 이 두 개 근육 있죠? 장단지근이랑 가자미근 두 개가 발목 뒤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근육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발목 바닥 쪽 굽힘 체형만 보시면 장단지근도 짧아지고 가자미근도 짧아지고 둘 다 짧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부위를 확장을 한 군데 더 해보는 거예요. 무릎 보셔야 됩니다. 무릎. 발목은 바닥 쪽 굽힘 체형인데 무릎 체형은 뭡니까? 무릎은 중립은 수직이어야 되거든요. 이 넙다리랑 아래다리가 이루는 선이 수직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넙다리가 뒤로 아래다리가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꺾어진 무릎을 하고 있잖아요. 백리죠, 백리. 무릎이 펴지다 못해 너무 과하게 펴진 무릎 과도한 펴엄 체형, 백리 체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릎이 뒤로 갔다 백리 체형이다라는 것이죠. 무릎 관절의 이런 불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육은 장단지근일까요? 가자미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착 부위를 보시면 간단합니다. 장단지근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발목 관절 뒤에 붙어 있죠. 그러면서 위로 쭉 올라와 가지고요. 무릎 관절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무릎 관절 위쪽에 넙다리뼈까지 걸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대퇴골까지 올라와요. 즉, 이 장단지근, 비복근이라는 근육은요, 무릎 관절 뒤쪽도 통과하고 발목 관절 뒤쪽도 통과하는 이중관절 근육입니다. 관절을 2개 이상 통과하는 근육을 two joint muscle, 이중관절 근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단지근은 무릎 1개, 발목 1개 더 해서 2개의 관절에 영향을 주고 통과하는 이중관절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장단지근은 무릎 체형에도 영향을 받고요.
발목 체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가자미근은 어떻습니까? 솔리우스는요, 무릎 관절을 통과합니까? 통과하지 않습니까? 무릎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관절이. 넙다리뼈의 끝단이 여기 있고 정강뼈의 위쪽 끝단이 여기 있어서 무릎 관절은 지금 여기 형성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을 통과하지 않는 게 보이시죠? 가자미근은. 즉, 가자미근은 발목 관절 한 개에만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단관절 근육, one joint muscle입니다. 발목 관절 하나에만 관여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가자미근은 무릎 볼 필요 있다 없다? 볼 필요 없어요. 이 가자미근은 발목 체형만 분석하셔서 가자미근의 길이가 짧다, 늘어났다 분석하고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처방도 그에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단지근은요, 무릎 관절 뒤쪽을 통과하기 때문에 발목만 봐서는 안 되고 발목이랑 무릎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발목에서는요, 장단지근의 길이가 짧아진 게 맞아요. 발목이 발바닥 쪽 부품이기 때문에. 자, 무릎 체형은 어떻습니까? 무릎은 뒤로 과하게 펴진 백리 체형이잖아요.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들의 길이가 늘어났을 때 무릎이 뒤로 돌출되는 백리가 될까요?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타이트하고 안정적이었을 때 뒤쪽으로 돌출되는 백리가 될까요? 그렇죠. 무릎 뒤에 있는 근육들이 느슨해지고요. 오버스트레치 됐을 때, 과신장되었을 때 무릎 뒤쪽을 지지를 못해주고 무릎 뒤로 밀리는 그 체형이 백리 체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장단직은 무릎 관절 뒤쪽을 걸치고 있는 근육 맞죠? 무릎 뒤쪽에 있는 이 장단지근의 길이는 또 늘어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혼란스럽죠. 발목 얘기할 때는 장단지근이 짧아진다 그래놓고 무릎 얘기할 때는 장단지근이 또 늘어난다 그러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때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장단지근이 한번 짧아지는 모양이었지만 무릎에서 한번 늘어나는 모양이었다. 한번 짧아졌다가 한번 늘어났다. 두 개를 합치면 그대로다. 0이다. 장단지근의 길이는 지금 요 측면 모습만 봤을 때는요, 길이의 변화가 크지 않다 라고 보는 관점이 이 장단지근의 총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포온 체형분석 운동 지도자 과정 본강을 수강하시면요, 실전 체형회복 파트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 관절에 영향을 받아 길이의 변화가 없는 이 장단지근보다 발목 관절 하나에만 영향을 받아 확실히 짧아져 있을 가자미근이 이 사람의 체형에서 봤을 때 더 짧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